자, 1차 부등식 질문 나오는 것만 먼저 쭉 보도록 할게요. 하고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우리 다음 주까지 이제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연장 수업 끝나는 거 알겠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2시간씩 하는 거니까. 자, 최대한 연장 수업 할 때 좀 많이 해야 되겠지? 자, 요거 연립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이건 좀 많이 쉬운 문제지. 자, 요거 이제 이항하면 첫 번째 얼마죠? 2x는 4보다 작다. 그럼 x는 2보다 작다잖아요. 근데 2보다 작다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3 이항하면 되겠죠. 두 번째 ax는 5 이하가 될 거고 x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 우리가 a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a분의 5가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대로 이하를 쓰게 되면 요 부분 자 마이너스 1 이상이다라는 이 부분이 안 나오죠 지금. 그지? 요게 지금 뭐야? x는 마이너스 1 이상. 요게 필요한데 이게 지금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돼야 돼. 얘가. 이렇게 돼야 돼. 그렇다면 결국에 무슨 말이다? 이 나누는 값 a가 음수였다라는 말이고 오른쪽으로 벌어지던 게 어디로? 왼쪽으로 벌어지게끔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 a분의 5가 얼마다?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된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음수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자, 요거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수준 내용이죠, 그렇죠? 부등호 바뀌냐 안 바뀌냐 이런 거 정리하는 거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뒤로 넘어가면 몇 번이요? 32번이죠, 그렇죠? 32번. 자, 요 문제. 자. 32번 문제 보면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왜 쉽냐면은 자 x에 대한 부등식이에요. 근데 자 요 부분이 뭐냐면 자 자연수 a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자연수라는 말이야. 자연수.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풀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푼다? 자 절대값 x 빼기 7이 a 플러스 1 이하인데 자 현재 요 부분이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예요, 양수. 그지? 양수니까 어떻게 찾는 거야? x 빼기 7이라는 놈이 자 얼마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a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니?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는 무조건 a 더하기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절대값이 a 더하기 1이 되는 걸 찾자. 찾고 나서 뭐 한다? 자,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뭐 한다? 작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작으니까 이렇게 모아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동구야, 뭐 슬픈 일 있어? 그러면 뭔가 고뇌에 찬 느낌인데? 너무 졸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x 빼기 7이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다? x잖아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x니까 양쪽에 누구를 더해버려요? 7을 더해버리면 되겠지. 6. 그 다음에 여기는 a 더하기 8. 됐어요. 자, 이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개수가 9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7을 빼야 된다. 소리예요. 아니 여기 마이너스 7이니까 7을 더해야지. 됐지? 자, 요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개수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 찾아보자. 개수. 자, 이거 외워야 돼. 개수 구하는 거. a, x, b, x, a, b.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적어놓고 외우도록 하세요. a, b, x, a, b.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는 등호가 다 없고요. 얘는 한쪽에만 등호가 있고 얘도 한쪽에만 등호가 있고 둘 다 등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 외워두면 진짜 좋아요. 개수 구하는 공식. 자, B에서 A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는 겁니다. 등호가 없어서. 자, 등호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그냥 빼기만 하면 돼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빼세요. 자, 둘 다 등호가 있는 경우는 뺀 다음에 2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받으면 돼. 2를 빼고 2를 더한다. 자, 둘 다 등호가 없는 경우는 하나 더 빼고요. 둘 다 등호가 있는 경우는 하나 더 더해버리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있으면 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언제 써먹냐? 부등식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긴 한데 고등학교에서 이걸 정말 많이 써먹어요. 이거를. 왜?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서. 특히 이런 식으로 문자가 돼 있으니.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공식에 맞춰서 빼버리면 되는 거야. 자, 빼버리면 되는데 둘 다 등호가 있죠.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이제 개수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8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6을 빼버린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이게 9가 된다라는 거예요. 뺀 다음에 하나 더 한다. 그래서 A 더하기 8 플러스 A 빼기 6 더하기 1은 9가 된다. 그러면 2A는 얼마가 되죠? 빼주면 이게 3이지, 그치? 넘어가면 6. 따라서 A는 얼마? 3. 그래서 답이 3. 손가락으로 세는 거 아니야, 알겠지? 문자니까 셀 수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 풀이를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됐죠?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나중에 알아놓으면 진짜 좋은 거야, 알겠지? 진짜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옆에 여러분들이 뭐 절대값이 있는 거는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절대값 풀이는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10, 11, 12가 있죠. 혜성아! 울지 말고. 10, 11, 12. 원래 수학이라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수학은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진짜 재미가 없지. 재미라고 유일하게 있는 게 뭐야? 모르는 걸 알았을 때 그런 좀 깨달음, 그지? 그런 재미로 하는 거지, 수학 공부 자체가.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도 있고 뭐 그지? 뭐 줄거리도 있고 하니까 약간 동화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신문처럼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수학은 그런 게 아니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맞니? 솔직히 외울 건 별로 없어. 외울 건 공식도 별로 없는데 이 자꾸 머리를 쓰니까 귀찮은 거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지? 근데 머리를 자꾸 쓰다 보면 여러분 생각에 이 힘이 발달해가지고 다른 과목들도 더 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여러분 수학 잘하는 애들이 다른 과목도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지. 수학 빼고 다른 건 잘하는데 그건 중학교 때까지야. 고등학교 가면은 다른 것도 똑같이 잘 안 돼. 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져. 중학교 때 비해서. 근데 완전히 문과 성향은 있어. 수학은 잘 못하는데 진짜 뭐 사회, 국어 이런 거 영어 같은 거 진짜 잘하는 애들 있어. 근데 또 과학이 안 돼. 나중에. 여러분들은 과학도 해야 되는 학년이거든. 그래서 수학 공부에 좀 힘을 기울여 봐. 자, 다음 10번 가보도록 하자. 자, 어느 떡집에서 용기에 찹쌀떡을 나누어 담는데 한 용기에 6개씩 담으면 찹쌀떡이 17개가 남고요. 한 용기에 8개씩 담으면 찹쌀떡이 1개 이상 3개 미만으로 남는다라는 말이죠. 자, 이거 오늘 좀 이상한데 뭔가 이렇게 멍한 느낌이 들어. 뭐가 슬퍼? 뭔가? 졸려요? 나도 졸려. 어제 잠 못 잤어? 어제 뭐 했는데? 게임했어? 아침까지? 그럼 피곤하지. 게임이 여러분 방학 때는 좀 해도 괜찮아. 근데 학기 시작하면은 좀 게임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하긴 하는데 좀 시간을 자기가 정해서 그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 컨트롤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세요. 자, 6개씩 담았죠.
한 용기에 6개씩 담으니까 몇 개가 남았다? 17개가 이렇게 남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남았다? 이렇게 남았죠, 그렇죠? 자, 찹쌀떡을 8개씩 담았어. 8개씩 담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남는다? 1개에서 3개가 이렇게 남아버려요. 1개 이상 3개 미만으로 남아버린다. 자, 그럼 이때 이 용기가 몇 개냐라는 거야, 그렇지? 이 용기를 x개라고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찾는 거는 뭐의 개수? 찹쌀떡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지. 6x 더하기 17. 그런데 몇 개씩 담았다? 8개씩 담았더니 1개 이상이 남더라. 그 다음에 8개씩 담았더니 3개 미만으로 남더라라는 거야. 여기는 1개 이상이죠. 여기는 3개 미만이 되는 거지. 맞니? 1개 이상, 3개 미만. 어려운 거 아니야. 찹쌀떡의 개수로 푸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항합니다. 8x 쪽으로 이항하니까 2x가 되고요. 2를 이항하니까 16이 되지. 2로 나눠주니까 8 이하. 자, 얘도 자 6x를 이항해주니까 2x가 되고요. 3을 이항하니까 여기 14가 되죠. 2로 나눠주니까 여기 7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요놈과놈의 공통 범위를 잡아주니까 x는 뭐가 돼요? 7개보다 크고 8개 이하가 되겠지. 그런데 용기라는 게 뭐 7점 몇 개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개수니까 그냥 8개가 되는 거죠.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거 중학교 2학년 수준 문제야. 아마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지트 교재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자, 2월도 얼마? 2월 이제 시작인데, 그치? 4주밖에 안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 안 남은 거야. 3주 지나면은 2월이 끝나요. 그럼 여러분 계약이에요. 그치? 시간은 빠르다. 나도 너네 같은 나이가 있었는데 너네 지금 16이잖아, 그렇지? 나도 중3이라는 나이가 있었고 중3 16인데 너네 30 몇 년 살면은 30년 가까이 살면 내 나이가 되네. 나는 아직도 내가 학생 같아. 어른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 가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선생님이 아마 올해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진짜 결혼을 하는 건가? 결혼할 나이가 넘었는데 결혼을 진짜 하긴 하네. 나이 먹으니까. 더 놀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지? 더 놀아야 되는데, 더 뭐 딴 거 하고 싶은데,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어느덧 그런 나이가 돼. 여러분들도 허송세월 보내면은 나이는 순식간에 먹어. 그냥 밥 먹다 보면 한 달 지나잖아, 그지? 뭐 학원 몇 번 다니다 보면 또 한 1년이 지나. 1년 지나고 나면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돼. 근데 또 그냥 어칠거칠 시간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장인이 돼. 목표 의식 없이 그냥 직장인이 되고 목표 의식 없이 그냥 뭐 물건도 사고 놀러 다니고 해. 그럼 어느덧 뭐 30살이 되고 갑자기 많이 되고 막 그래. 그래 돌아서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느낌도 나. 그래서 뭔가 계획적이고 좀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면 더 재밌는 삶이 생겨. 여행을 가도 그냥 가는 것보다 이번에는 여기로 가고 다음에는 여기로 가고 뭘 준비하고 그냥 가지 말고 가서도 막 봐 이렇게 뭔가 다른 모습들을. 그래서 내가 저거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선생님은 뭐야 이번에 그 뭐지? 태건이가 상하이를 예전에 갔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갔는데 가서 느낀 게 많았어. 여행을 가면은 뭔가 느껴야 돼. 우리나라랑 뭔가 다른 것도 느끼고 그 나라 장점이 뭔가 일반적인 생활 그 모습에서 그지? 그런 거 많이 봐야 되거든. 너 봤냐? 어렸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번에 가서 느낀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길에 있는 우리나라 도로 보면 여러분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여 있어. 우리나라 길이 막 울퉁불퉁하고 도로가 많이 패가지고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거든. 타이어가 막 깨가지고 터지기도 하고. 근데 중국 가서 느낀 건데 일단 도로가 땅이 넓으니까 도로 넓은 거야. 근데 그건 이해해.
근데 도로 포장 상태가 너무 좋아. 택시를 타고 가는데 도로 포장 상태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도로 체계도 완전히 달라. 우리나라 좀 특이해. 우리나라는 도로 체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가지고 뭐 3차선이다. 여기가 좌회전이거든. 여기 무조건 직진만 가요. 근데 중국은 끝차선도 좌회전이 돼. 양 끝에가 좌회전이 되는 차선. 가운데는 가운데만 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도로 포장 상태도 굉장히 좋고 또 웃긴 건 여러분 아마 길을 가면서 난 느낀 건데 길을 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 네모난 돌판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밟다 보면 이게 막 흔들리고 깨지고 막 물이 넘치고 막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대리석을 해놨어. 그래서 그리고 도로 길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놨어. 물이 한쪽으로 흘러. 그리고 물이 다 흡수되고. 그리고 굉장히 도로가 돌판이 하나도 안 깰 정도로 다 대리석을 해놓은 거야. 모든 걸 촘촘하게.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오래 쓰기 위해서 참 견고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뭐 안 좋은 것도 보지. 안 좋은 것도 뭔데 뭐 길거리에서 담배를 집에 마음대로 피우고 다니고 이런 약간 미개한 모습도 있어.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나라 3, 40년 전 모습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마인드는 30년 전의 모습이랑 같은데 어떤 이제 뭐 주변 뭐 시설들을 만들고 뭐 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회를 이제 도시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은 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낫더라. 그리고 도시 환경도 그러고. 그때는 어린이들 막 뽀뽀하시는. 그러진 않았어. 그러진 않았어 상해가 이번에. 근데 뭐 조금 담배는 너무 쉽게 많이 피더라.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보기 안 좋긴 했었어. 아무튼 여러분 그 해외에 나가면은 그런 거를 많이 봐. 그리고 뭐가 장사가 잘 되나 보고. 나중에 너네가 그거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봐. 선생님은 대만 갈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봤고. 항상 해외를 가면은 그런 걸 많이 봐. 자, 그래야 재밌지. 그냥 뭐 중국 마트 가면 거북이, 자라, 뱀, 없었어. 개구리 막 나 때는 없었어. 나 때는 없었는데 그건 있었어. 뭐 개구리 튀김 같은 거는 이제 뭐 오뎅 같이 막 만드는 거. 그런 거는 팔긴 팔더라. 근데 그런 거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지나가긴 했는데 편의점에는 없었고 편의점 말고 이제 그냥 일반 상점에서 뭐 약 꼬치 같은 거 파는 뭐 라면 팔고 이런 데서는 그런 거 팔더라. 자, 다음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졸지 말고. 자, 여러분 두 번째 하는 거야. 시간이 아깝잖아. 자, 여기 자 절대값이 6 이하죠. 6 이하니까 어떻게 한다? 요 x 빼기 1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6하고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첫 번째 마이너스 6하고 x 빼기 1이 6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값이 6보다 작으니까 모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모아지는데 x가 모아지는 게 아니라 x 빼기 1이 모아지는 거야. 양쪽에 1을 더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는 7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두 번째 얘는 이렇게 이항하고 이렇게 이항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2x는 4 이상 따라서 x는 누구 이상? 2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눈에 안 보이면 그리면 되는 거야. 그려서 하면 되죠. 마이너스 5에서 7 이하,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상. 이렇게 해주니까 공통범위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x는 누구 이상? 2 이상이고 7 이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가 2, 베타가 7. 따라서 둘이 더해주니까 얼마다? 9.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요거 많이 나온다 그랬지? 절대값. 자, 마지막에 12번 가보도록 하죠. 12번. 12번. 이거 너무 쉬워. 이것만 풀 줄 알면 되잖아. 그렇지? 이것만 풀 줄 알면 아무나 하는 문제지. 자, 다음. 여기 보죠. 자, 여기만 보면 이제 2차 보듯이 들어갈 거야. 자, 절대값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있던 두 개가 있던 푸는 방법은 다 비슷해. 지우야. 그지? 자, 그럼 여기에 4x-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죠. 그쵸? 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지 뭐 절대값을 빼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찾는다? 0이 되는 값을 찾는다라고 했죠.
자, 0이 되는 값은 어디서 생겨요? 4분의 1에서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럼 4분의 1을 기점으로 자, 좌우가 구간으로 쪼개질 거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구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 x는 4분의 1보다 작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처럼 왜 풀지 않냐면은 절대값 외에 이렇게 문자 x가 있어서 그런 거야. 만약에 a만 있었다면 그냥 풀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보다 작으면 이제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a. 다시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 그냥 a 이렇게 쓰자.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6x죠. 그 다음에 a 빼기 1이지. 자, 마이너스 6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1 부동위치 바뀌겠죠. 자, 이대로 놔두고요. 자, 두 번째. 자, x가 이번엔 누구 이상? 4분의 1 이상이 됐겠죠? 그러면 이번엔 얘는 뭐 어떻게 나와? 양수로 나왔겠지? 자,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 다음 a. 그럼 여기는 2x가 됐겠죠? 그럼 a 더하기 1이 됐겠지? 그럼 x는 얼마다? 2분의 a 더하기 1이 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되겠지? 자, 이때 구해진 해가 0하고 1 사이래요. 그렇죠? 자, 등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답이 뭐냐? 4분의 1보다 작았을 때 요거보다 큰 게 답이야. 그치? 그러면 요거의 공통 범위가 바로 뭐가 되겠냐라는 거야. 공통 범위는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 게 공통 범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 얘가 답이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4분의 1 이상이면서 요거보다 작다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공통 범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 이상이고 2분의 a 더하기 1 미만. 요게 답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다 보니까 자,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공통 범위란 공통 범위가 아니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니까 둘 다 답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야. 선택하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생겨요. 어디? x가 4분의 1보다 작은데 여기는 4분의 1 이상이죠. 그럼 4분의 1에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지. 그치?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는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은 건데 여기서 그걸 메꿔주죠. 4분의 1 이상이 되고 다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얼마? 2분의 a 더하기 1 미만. 됐니? 그러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종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1 2분의 a 더하기 1이 답이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되고 얘가 1이 돼야 되겠지. 얘 때문에. 그럼 결국에 a는 얼마가 되죠? 1이죠. 그렇죠? a 1 집어넣으면 이거 0 돼버리죠. 1 집어넣으면 2분의 2가 돼서 1이 돼버리지. 그렇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실력업인 줄 아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보다 작은데 이거보다 크다 그랬을 때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얘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통 범위가 그냥 안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상해서 얘랑 공통 범위가 이거겠구나라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됐니? 지호야.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오답 뭐 질문이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받은 거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유형을 몇 개를 풀어줬어요. 맞나요? 풀어줬나? 풀어주고 여러분 밑에 풀어보라고 했었었지. 맞니? 안 풀어보라 말 안 했었나?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거 설명을 했잖아, 그치? 설명을 했는데 유형을 그때 같이 풀긴 풀었을 거야. 풀긴 풀었을 텐데 이때 풀어볼 시간을 내가 안 줬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자, 이것만 기억하자 그랬죠? 이것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2차 부등식에서 여러분 푸는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 핵심이야. 이 식이 0보다 크다 그랬죠, 그쵸? 0보다 크다. 그럼 도대체 이 0은 무엇이고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잖아. 자,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뭐라고 쓸 수 있죠? y는 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이건 2차 함수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0이라는 것도 뭐라고 써버리면 되냐? y는 0이라고 써버리면 돼요. 그럼 y는 0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x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는데 이 x축이 바로 뭐예요? y는 0이에요. 그러면 이 0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거는 y가 0보다 큰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건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위라고 말하고요.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를 아래라고 말해요. 아래. 됐니? 그래프상에서 0보다 크면 위, 0보다 작으면 아래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점, x축하고 만나는 점 뭐라 그러냐? y가 0인 거죠. y가 0인 건 뭐예요? y가 0인 건 2차 방정식이 0이 됐다라는 거죠. 그때의 x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 그러죠? 얘네들을 우리가 해라고 말하죠. 근데 어떤 해를 말해? 2차 방정식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해.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자, 이런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래프를 읽을 줄 모르게 되고 이걸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볼록이죠? 얘는 a가 0보다 작으니까 이창의 개수가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이 됐겠죠? 위로 볼록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x축이잖아. x축이 바로 뭐다? y는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y는 0 위쪽에 그려진 이 부분은 뭐가 되죠? 이 부분은 y가 0보다 크니까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이 뭐가 돼요? 자, y는 0 밑에 있는 거죠.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으니까 y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디 부분?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이 점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말한다고요. 자, 졸면 안 돼. 자, 여기 잘 보시고 두 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부족한 점을 메꾸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정체돼 버리면 안 돼. 정체돼 버리면. 자, 그러면 자 밑으로 가기 전에 여기 부분 한번 봐보죠. 여기. 자, 이것도 전에 본 거죠. fx하고 gx가 있는데 fx가 더 커요. 더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다라는 말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이번에는 fx하고 gx가 있는데 gx가 더 커요. 그럼 gx가 위에 있는 거고 fx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fx랑 gx가 자 여기서 fx랑 gx가 같다라는 건 뭐냐? 같다라는 것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건데 이 연립방정식 해가 바로 뭐냐? 두 교점의 x 좌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고 자, 직선이 있습니다. 자, 얘가 fx고요. 얘가 y는 gx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생깁니다. 얘를 갖다가 A라 그러고 얘를 갖다가 B라 그랬을 때 A에서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B에서의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잡게 되면 이 알파하고 베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어떻게 되죠? 이 점이 fx하고 gx가 같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f라는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여기는 같아지는 거고 여기도 fx가 gx보다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fx가 gx보다 커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 맞니?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은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fx가 gx보다 작은 구간이 되는 거죠. 그죠? 만나는 점은 같은 곳이고, 자, 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뭐가 생겨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함수도 똑같아요. 함수도.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읽을 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읽는 걸 못하는 것 뿐이 아이들이. 자, 이게 뭐라고? 여기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자, 요 알파하고 베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해가 되는 거라고. 왜 해가 되는 거죠? y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점이니까.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fx가 이 fx가 누구? y값 0보다 큰 쪽이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위라는 소리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은 fx가 0보다 작은 구간이 되는 거죠. 그치? 아래쪽에 있고 실제로 0보다 작잖아요. 그치? 0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얘가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크다를 위라고 말하고 작다를 아래로 말하는 거야. 그래프에서 보기 편하게. 그래서 이 두 개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볼 줄만 안다면 솔직히 함수는 다 할 수 있어요. 함수는 다 똑같아.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어려워집니다. 이 두 개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우시고. 다른 함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해석하는 방법 똑같고 읽는 방법 똑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단에 가서 이제 요것도 해봤었죠, 그렇죠? 요것도 해봤고 계산도 해봤었지, 그렇죠? 자,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작성하기 다 해봤었죠, 이것도. 자, 갑니다. 여기. 자,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죠, 그렇죠?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 자,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죠. 2차 함수,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했더니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0이 된 x값 알파 베타 쓴 다음에 작으니까 모으세요 그랬죠, 그렇죠? 모으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지, 그렇지?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0보다 작으니까 모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2차 부등식을 자 풀어내는데 인수분해한 값이 0보다 커버려요.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졸지 마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0보다 커버리니까 내가 부자야. 부자니까 돈을 나눠주는 거야. 이 0이라는 놈보다 돈이 많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 0이 되는 값 쓴 다음에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서 이렇게 범위를 갖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경계값 알파, 베타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바로 해가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 그러지만 이 알파, 베타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잖아. 뭐의 해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렇게 푼다는 거죠. x가 알파 베타 사이로 모아져 있든 x가 알파 베타로 해서 이렇게 벌어져 있든 결국엔 이 알파 베타들은 다 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2차 방정식은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여기도 자 2차 방정식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모아져 있으면 작다라고 쓰면 되고요. 벌어져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돼요. 작으니까 0보다 작다라고 쓰고요. 크니까 0보다 벌어져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겠죠. x가 2하고 2 사이다. 그럼 얘네가 뭐라고요? 얘네가 해라고요. 해. 해니까 어떻게 식을 써요? x에서 1 빼고 x에서 2 빼면 돼요. 근데 범위가 모아져 있죠. 모아져 있으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부등식에서 방정식하고 차이점이 뭐죠? 이거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위치가 바뀐다가 중학교 내용이에요. 그죠? 1차 부등식도 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위치가 바뀌는 게 뭐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야. 모든 계산법은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마지막에 음수로 나누니까 휙휙 바뀌는 거야.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럼 2차 부등식은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해주어지면 인수분해. 해주어지니까 두분의 합은 빼고 두분의 곱은 더해서 계수 상수항 쓴다. 근데 뭐다? 모으면 0보다 작다. 벌어져 있는 범위면 0보다 크다. 이것만 쓰라는 거야. 이게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의 차이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근과 계수에 쓰든 뭐 판별식을 쓰든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자꾸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대로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대로 공부를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겠죠. x가 1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 벌어지든 말든 이게 벌어졌잖아. 구간이. 해가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푼다. 그냥 요거 1, 2만 가지고 식을 이따 빨리 쓰는 거야. 빨리 쓴 다음에 이거 벌어졌네? 0보다 컸겠네? 이러면 끝나는 거죠. 맞지? 자, 근데 여기 참고라면 요 부분이 중요하죠. 해가 x는 알파 하나만 있는 거죠. 범위가 아니고 하나만 나왔다. 그럼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중근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자, 중근. 자, 중근이 나왔다는 건 결국에 무슨 식이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자,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식을 어떻게 써요? x 빼기 알파 제곱은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자,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곱은 무조건 하고 0 이상이잖아. 제곱은 0 이상인데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x 알파 제곱이 0 이상이 되면 이 x 값은 엄청나게 많았겠죠. 무조건 성립을 하니까 엄청 많았을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그럼 선생님 제가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됩니까? 이러면 식 자체가 성립을 안 하죠. 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성립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제가 0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럼 알파 나오죠. x값 알파는 나오는데 우리는 부등식이니까 부등호를 써야 돼요. 부등호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하나 추가시키는 거죠. 왜? 0보다 작은 값들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0이 되는 값은 하나 있는 거야. 알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는 순간 머리가 터져버려요. 알겠지? 외워야 될 공식들은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됐죠? 자, 그러면 뭐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고 뒤쪽으로 진도를 좀 나가볼게. 자, 여기 잘 보세요. 중요한 대로 계속 놔뒀는데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듣고 이해하시고 그죠? 정리하시고 집에 가는 거야. 졸지는 마시고. 자, 가봅시다.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죠. 자, 그럼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건데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이 판별식이 중요하죠. 자, 이 판별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런데 이 판별식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판별식은 혜승아,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해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2차 방정식의 해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의 해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에서는 뭐라고 그랬었죠? x절편이라고 그랬었지. x절편이 바로 2차 방정식의 해였어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해가 몇 개라는 소리죠? 해가 2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자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 다음 얘는 판별식 0이라는 거는 해가 하나죠. 그러면 x절편이 하나라는 소리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해가 없어요.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x축 위에 붕 떠있는 형태로 그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만나야 되니까 x축하고. 자, 이 위에 있는 이 판별식은 뭐를 말한다?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을 따져서 그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물어보는 건 얘죠. 자, 얘는 무슨 말이야? 2차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얘가 위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도대체 어떤 x들을 대입해야지 너네가 위에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니? 그러면 어떤 x들을 집어넣어야지 너네가 위에 있는 거야? 얘네들은 0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얘네가 지금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거 벌어진 거지. 나누어진 거죠. 이렇게 구간이 나누어진 거니까 0보다 컸네. 0보다 클 때 우리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맞니?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0 이상이죠. 0 이상일 때도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 벌어지지, 그치? 벌어져. 자, 벌어지니까 똑같이 이렇게 벌어졌죠. 근데 여긴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있는 것 뿐이야. 0이 되는 값. 그 다음에 얘는 자, 이후 2차식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아래에 있다. 요 구간에 해당되죠. 요 구간이 뭐죠? 알파에서 베타 사이지, 그치? 자, 그래서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어라? 이거 모아진 형태잖아, 구간이. 쉽게 말하면은, 자, 위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모아진 거잖아. 그 다음에 0보다 큰 거는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 맞죠? 수직선상으로 보면. 자, 그래서 모아진 형태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됐어요? 0 이하니까 모아졌는데 등호만 들어간 거지.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고요. 얘도 읽어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읽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위에 있는 걸 찾아보래요. 자, 위에 있는 거 여기죠. 플러스 플러스. 그지? 0보다 위에 있는 거. 자, 얘는 0이 되는 값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알파 빼고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 빼고 다 됩니다. 자, 얘는 0 이상이죠. 0 이상이란 말이 뭐야? 0보다 큰 것도 되고 0인 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모든 실수 맞지? 다 집어넣으면 0도 되고 0보다 큰 것도 되잖아.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값 없죠. 그렇죠?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함수 그래프가 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온 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는 거예요. 자, 0 이하인 거. 0보다 작은 건 없어요. 0보다 밑으로 내려온 건 없어. 하지만 0이 되는 값은 하나 있어요. 알파. 0이 되는 건 하나 있다 이 말이야. 알파. 근데 0보다 작은 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0보다 밑으로 내려온 건 없다. 하지만 0이 되는 건 알파 하나 있다. 자, 마지막에도 자,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은 없어요. 자, 이때 0보다 크다. 위쪽에 그려지는 거는 다 되는 거죠. 그렇죠? x값이 다 되는 거잖아. 다 플러스잖아요. 다 플러스. 0이 되는 값 없어요. 음수가 되는 것도 없어요. 맞니? 자, 0 이상이 되는 거. 0보다 큰 거 다 돼요. 0인 거는 없지만 0보다 다 크기 때문에 얘도 해는 다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은 거. 아래쪽에 있는 거 물어봤어요. 아래쪽에 있는 거 없잖아요. 이 그래프. x축 아래쪽에 그려진 게 없어요. 해는 없는 거야. 0 이하인 거. 0인 것도 없어. 음수인 것도 없어. 맞니? 해가 없다 해요. 울지 마세요. 한 번 배웠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혼자 해보면 잘 안 됩니다. 2차 부등식이. 알겠죠? 자, 2차 부등식이 가장 학생들이 못하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나중에 여러분 수원, 수투, 미적 공부할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단원이야. 알겠지? 이 풀이를 못하기 때문에 수원, 수투를 못하는 거예요. 수원, 수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여기 있는 개념들을 모르니까 못 풀어. 이게 다 풀이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자, 다음 아는 거니까 한번 쭉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죠. 자, 여기다 적어놓도록 하세요. 자,
항상 성립이죠. 여러분 2차 부동식이다. 근데 여러분 항상 성립이란 말을 언제 공부하냐? 항등식에서 공부해요. 항등식. 맞지? 그런데 부동식이잖아. 2차 부동식에서 항상 성립은 뭘 말하느냐? 절대 부동식을 말해요. 그럼 이 절대 부동식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해가 모든 실수였다라는 말이에요. 해가 모든 실수. 아, x값을 다 갖는 거구나. 쟤는 단 하나도 예외가 없구나. 다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절대 부동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항상 성립이라는 말을 쓰는 거구나. 뭐 이런 거야. 수학을 외우려 하지 말고 대화체로 자꾸 해석해. 내가 편하게. 자, 그런데 요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왜 나왔냐라는 거야. 여러분,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거 뭐라 그랬죠? 판별식 왜 나온다 그랬죠? 해 개수를 말하는 거죠. 해 개수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 해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 해가 의미하는 건 x 절편이죠. 그래프에서는 x 절편이에요. 갑자기 부동식인데 왜 방정식에서 해의 개수를 따지느냐?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부동식이 성립할 조건을 찾을 때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짧아. 얘가 0보다 크대요. 이 식이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0보다 커야 된대요.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거 무조건 위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0 위에 그려져야 돼. 그럼 잘 봐봐. x축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포물선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있는데 위로 볼록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도 있겠죠. 접하는 그래프도 있겠죠. 안 만나는 그래프도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그래프, 위로 볼록인 그래프 세 개를 그려봤는데 이 중에 항상 y는 0, x축 위에 그려지는 거 있나요? 없죠. 전부 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다시 x축이 있는데 이번엔 아래로 볼록.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항상 위에 그려지는 거 있나요? 있죠. 얘 하나 있잖아. 아니? 얘만 유일하게 항상 0보다 위에 그려져요. 그래서 그 그림이 얘가 되는 거예요.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위에 그려지죠. 0보다 크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 x제곱의 개수 a가 0보다 커야 되고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어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다는 거는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소리예요. 부등식의 해는 이미 모든 실수예요.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부등식의 형태를 보고 이 그래프를 찾는 거야. 이 그래프를 찾아서 뭐 한다? 아, 너 아래로 볼록이구나. 아, 너 x축하고 안 만나는구나. 그럼 해가 없구나.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겠네? 라고 해서 이 풀이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법을 외우느냐? 외울 필요가 없죠. 왜 외울 필요가 없어? 아니, 아래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포물선이 x축하고 안 만났으니까 x축하고 만나는 거 해라 그랬는데 해가 없네. 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작다고 봐야죠.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동식이든 2차 함수든 판별식과 근각의세 관계 이게 안 써먹은 데는 없어. 다 써먹어요. 똑같이. 근데 단원이 2차 함수일 뿐인 거고 2차 방정식일 뿐인 거예요. 2차 부동식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왜? 이거 가리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 되는 거지 뭐. 맞죠? 자, 다음. 요 2차식이 0 이상이래요. 0 이상이니까 여러분, 자, 다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거나 0인 것까지는 인정해 준다는 거야. 0까지 맞니? 근데 0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0 이상인 거니까 누가 돼요? 요거 되죠. 이거 되죠. 이거 안 되죠.
왜? 음수인 거 있어 버리잖아. 그지? 0 이상인 것만 찾아라. 이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다 쓰는 거지. 그럼 이거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다 적어놔 볼까요? 얘는 뭐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지우야. 근데 얘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 있죠? 하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지. 맞니?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해가 하나야. 판별식은 0. 따라서 이 둘을 합쳐서 판별식은 0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쳐서. 자, 이제 세 번째. 얘가 0보다 작다죠. 그렇죠? 요거 둘이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지금 둘이. 자, 0보다 작다는 건 얘가 어디 있는 거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아래에 있는 게 이 정도는 있어.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만 아래에 있는 거야? 자, 위로 볼록인 함수 3개를 보니까 얘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얘만 아래.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아래에 있는 거야. 얘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죠.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 위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2차항의 계수는 음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해가 없는 거지. 그치?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가는 거죠. 2차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2차 함수든 다 판별식 생각하시는 거야. 근각계수 관계 생각하시는 거야. 근해 공식도 생각하는 거야. 다. 됐니? 부등식이니까 무슨 근각계수 관계 안 쓰고 판별식 안 쓰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접근만 부등식으로 하는 거지. 자, 마지막 얘도 2차 부등식이 0 이하죠. 0 이하면 아래도 되는 거고 0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래도 되고 0까지는 허용해줘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얘 빼고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0까지는 되고 아래도 돼요. 두 개 성공. 자, 그러면 얘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얘는 뭐예요? 판별식이 0. 얘는 뭐죠? 만나는 점이 없죠? x축하고 안 만났으니까 해가 없어요. 판별식은 0보다 됐다. 요거 둘이 합쳐서 뭐가 된다? 0 이하. 위로 볼록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유형은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야.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2차 부등식도 잘하고 2차 함수도 잘하고 2차 방정식도 잘하는 거야. 됐지? 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자, 피곤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나이가 어려서 아직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 근데 살면서 아는 게 더 재밌는 거야. 오케이? 좋은 정보들은 물어보면 쌤 알려주긴 하는데 나쁜 정보들은 안 알려줘. 알겠지? 좋은 정보 어떤 게? 좋은 정보? 좋은 정보야. 너네 뭐 학생이 가장 좋은 정보 뭐야? 공부하는 정보지. 그런 정보들은 잘 알려줄 수 있지. 근데 나쁜 정보들은 알려주면 안 돼. 근데 이런 거는 뭐 나쁜 정보는 아니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알려주는 거고.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이라고 돼 있죠. 그쵸? 자, 그럼 생각해봐. 요 2차식이 0보다 큰 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치? 0보다 큰 게 없어?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0 이하인 거는 엄청 많은 거지. 그치? 반대로 말하면. 그치? 0보다 큰 게 없대. 그럼 반대로 0 이하인 거는 엄청 많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쉬운 말을 막 이렇게 어렵게 적는 거야. 맞니? 다음 0 이상인 해가 없네요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0보다 작은 거는 해가 엄청 많겠네요 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왜 자꾸 말을 어렵게 하냐면은 쉽게 하면은 아무나 다 잘해버려.
자꾸 어려운 말을 쓰는 거야. 여러분 특히 법률 용어는 다 어려워.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이유 아무나 판검사 못하게 하려고. 됐니? 그리고 말을 자꾸 어렵게 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잘 못 알아먹는 거야. 너는 가결됐다라는 게 뭐야? 부결됐다. 가결됐다가 된 거야. 부결이 취소. 부결이 취소, 가결이 된 거야. 오케이? 이런 용어 하나 자체도 힘들잖아.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어. 임대인은 뭘까요? 아니 너네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 이거는 이제 부동산 용어인데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집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누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일까? 임차인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일까요? 임대인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일까요? 임대인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일까요? 임차인은 집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지? 우리 느낌에선 내가 집을 빌리려고 하니까 임대인 아니야? 근데 임차인이야. 이게 한자 용어라고 해. 한자 용어. 빌리차 빌리차.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소급. 아마 그 TV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소급 적용한다. 소급. 소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건 해석하기 어렵지, 그치? 소급이라는 거는 옛날 거를 현재 기준에서 옛날 걸로 다시 돌려서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 적용을 현재 적용하는 거를 옛날 거도 적용해 줍니다라고 하는 소급이에요. 옛날 거를 지금 걸로 해줄게요. 이런 용어들 자체가 여러분 말로 하면 쉽잖아. 근데 자꾸 어려운 말로 하니까 힘든 거야. 수학도 그런 거다. 알겠지? 어려운 거를 최대한 쉽게 풀어가야지 재밌는 거야. 동과 이제 많이 자지 않았냐? 화장실 빨리. 그래? 갔다 와. 동욱이도 화장실 한번 갔다 와. 잠 깨고. 잠 깨고. 잠이 오면은 계속 자면 안 되지. 먼저 예전 다녀온다는 편지 같아요. 그래. 너도 가. 졸린 친구도 지금 화장실 갔다 와. 통째로 갔다 와. 졸리면 빨리 갔다 와. 나는 참 졸린다는 게 이해가 가. 그 친구가 서울대를 간 이유 하나만 말해줄게. 아주 심플했어. 자기는 서울대 마크를 달고 싶었대. 그래서 서울대 간 거야. 목적은 없어. 목적은 간단해. 근데 이유는 없어, 그렇지? 서울대 마크를 달고 싶어. 그리고 국회를 간 이유 목적은 간단해. 국회의원이 되고 싶대. 국회의원. 국회를 가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나중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간 거야. 뭔가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뭘 하려면. 알겠지? 오늘 학원에 왔으면 목적의식은 하나 있어야 돼. 내가 학원에 와서 최소한 졸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잠깐 조는 한이 있더라도 눈 버럭 뜨고 오늘 몇 가지는 꼭 알고 가야 되겠다. 자고 오늘 하루 종일 3시간 동안 하고 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에 간다?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같으면 좀 자존심이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남자는 자존심입니다. 여자는 자신감인가요? 학생으로서 해야 될 건 꼭 해라 이 말이지. 자, 여러분 연립2차 부등식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공통범위 구하는 거지, 그치?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자, 아까 했던 이 4번 내용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6번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 6번 내용이 교재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교재 여러분들 아마 처음 배웠을 때는 했을 건데 두 번째는 이게 교재가 좀 조금 그래, 알겠지? 내 생각이 조금 별로다. 그래서 없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적어주도록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얘는 여기다 좀 적어보도록 하죠.
자, 실근의 부호를 따지는데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근의 분리라고 말해요. 근의 분리인데 기준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아마 처음 공부할 때 들어는 봤을 거야. 자, 기준이 0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0을 기준으로 뭐가 생기죠? 양수와 음수가 생기지, 맞니? 양수와 음수. 그래서 두 분이 모두 양수인 경우가 있고요. 모두 음수인 경우가 있고 서로 다른 부호에 두 분이 있다라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렇죠? 0을 기준으로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둘 다 음수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부호가 되거나, 맞니? 기준이 0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0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 우리가 절대값 풀이도 이렇게 하잖아.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구간을 쪼개는 거죠, 그렇죠?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다 기본 원리가 비슷한 거야. 자, 그래서 두 분이 양수일 때는 어떤 조건이고 음수일 때는 어떤 조건이고 서로 다른 부호면 어떤 조건이냐, 이걸 파헤쳐 볼 건데, 자, 첫 번째 요거에 맞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모두 양수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둘 다 양수, 그지? 아니면 또 서로 다른 두 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근일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돼요? 이걸 떠올려야 되겠죠. 아, 너는 x축하고 만난 점이 두 개구나. 판별식은 0보다 컸겠네. 아, 너는 x축하고 만난 점이 하나구나. 그럼 판별식이 0이었겠네.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두 분이 모두 양수예요. 양수인데 2차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두 분의 합이죠. 두 분의 곱이지. 두 분의 합은 0보다 크다. 두 분의 곱은 0보다 크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맞죠? 요게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는 a분의 c.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맞지? 자, 다음에 두 분이 모두 음수일 조건 가보도록 하죠. 그림만 그리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려놓으시면 돼요. 설명 듣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중분일 수도 있겠죠. 자,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났다. 판별식은 0보다 커.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났다. 판별식은 0이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0 이상. 됐지? 자, 두 분의 합은 0보다 작죠. 두 분의 합, 음수니까 다 0보다 작지. 자, 둘 다 음수니까 곱은 0보다 크다. 맞죠? 그지? 자, S는? 자, 이거 찢어버렸네? 자, 여기 잘 봐. 하고. 자,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서로 다른 부호 보도록 하죠. 자, 서로 다른 부호 하니까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알파, 베타. 맞네? 그러면 무조건 하고 이거는 두 분이 나오죠. 중분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돼야 돼. 무조건 0보다 크다. 그런데 자, 두 분의 합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두 분의 합은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느냐?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점으로부터 음수가 양수보다 절대값이 커요. 그렇죠? 그치? 그러면 얘는 두 분의 합이 0보다 작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음근의 절대값과 양근의 절대값이 같아버려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죠? 두 분의 합은 0이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 더.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번엔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럼 이번에는 음근의 절대값보다 양근의 절대값이 더 커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커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뭐는 알 수가 없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판별식은 왜 쓰지 않고 알파 베타 곱이 0보다 작은 것만 씁니까? 알파 베타 합은 경우에 따라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쓴다고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판별식은 왜 안 씁니까?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안 쓰는 이유가. 얘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자, 그 이유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공식이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렇죠? 그러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 건데, 자, 우리 두분의 곱이 뭐죠? 두분의 곱은 a분의 c지, 그치? a분의 c가 0보다 작잖아요. 서로 다른 뭐니까. 그럼 나눈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곱한 값도 0보다 작다? 이런 말이지. 맞니?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기다가 누구를 더해버려요? b제곱을 더해버려요. 그래도 어떻게 되죠?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b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무슨 말이냐? a 알파하고 베타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게 누구를 만족하는 거죠? 얘를 만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공식을 두 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쓰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는. 그런데 우리는 외워야 되잖아. 이거는 외운 자만이 풀 수 있어요. 그거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는 거예요. 봐봐. 알파하고 베타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만날 수가 있어요. 봐봐. 두근이라고 했지만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없죠.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근인 경우도 있지만 중근인 경우도 있어. 얘네들이 만날 수가 있어. 얘도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못 만나. 근데 중근이면 만날 수가 있어. 근데 서로 다른 뭐라 그러면 무조건 못 만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 못 만나는 둘을 누구라 생각하자? 견우와 직녀라고 생각해봐. 그지? 그럼 이 견우하고 직녀가 만나고 싶어. 어디서? 여기서. 그지? 서로 떨어져 있잖아. 원점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어. 아, 만나라. 만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알파, 베타 이렇게 서로 붙여주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는 알파, 베타. 붙여주다 보니까 공식이 알파, 베타, 곱. 됐니?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자. 알파, 베타, 곱. 그래서 이거 하나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됐어? 외워보자라는 거야. 좀 편하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요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아, 안 해도 되겠다. 어차피 여기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합도 추가가 돼야 돼, 계산 과정에서. 적어놓도록 하세요. 적어놓으시면 하나 더 할 거야. 하나 더 해볼 거야. 너 아까 가지 않았냐? 안 갔어? 갔다 와. 대학교는 무조건 가니까 걱정 마. 대학교는 무조건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를 가느냐. 자, 그래서 다음 내용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따로 적습니다. 근의 분리. 이번에는 기준이 0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기준이 0이 아닌 경우라는 거니까, 자, 어떻게 되냐? 0이 아니니까 이 기준을 선생님이 자, K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 아니까 K를 쓴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두 근이 K보다 크다. 자, 두 근이 K보다 크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제 Y축 없어요. 자, 여기다 K 써주고,
자, 뭐 아리로 볼록만 하도록 할게. 아리로 볼록인 그래프 알파, 베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자, 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됐지?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두근도 되고 중근도 되고, 맞지? 따라서 판별식은 뭐다? 0 이상이 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서 썼던 두근의 합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알파 베타가 K보다 크다라는 것만 한 거지 이 K가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알파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뭘 쓰나요? 자, 기준을 잘 보세요. 기준이 누구죠? 기준이 K예요. 근데 2차 함수 포물선에서 가장 핵심, 당연히 두근도 중요하죠. 하지만 뭐도 중요하죠? 여기 축도 중요하죠. 축. 그래서 이 축이 기준값 K보다 크죠. 맞니? 그래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거보다 크다. K보다 크다. 축이 엄청 중요하죠. 2차 함수에서. 자, 마무리. 이제 뭘 쓴다? K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함수값 FK. 자, 내가 K를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죠? 여기에 이렇게 Y값 FK가 나오죠. 어떻게 됐죠? X축보다 위에 있죠? 0보다 크다라는 말이죠. 그렇지? 따라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쓰지 않고 함수값, 축의 방정식, 판별식 이렇게 썼죠. 판별식은 동일한데 함수값과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을 썼어. 근데 이걸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내용이 함축됐다. 함축. 됐지? 저 분의 분리보다 얘가 더 내용이 함축돼 있다. 함축한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지. 그러면 함수값, 축의 방정식, 판별식. 됐니?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두근 알파 베타가 K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소관계는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 그래서 푸시면 돼, 알겠지? 자, 이게 X축. 자, 이번에는 이제 K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이제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근일 수도 있겠죠. 네? 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베타, 중근. 자, 어찌됐든 간에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0 이상이었겠죠? 두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축의 방정식. 자, 이 축이 어디 있죠? 이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값. 이게 기준이야. 알파, 베타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크다 작다만 나와 있지. 숫자가 나와 있는 건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K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 누구보다 K보다 작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함축판이니까 함수값 FK는 어떻게 되죠? 얘를 대입하면 이렇게 양수가 나오죠. FK.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뭐하더라?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자, 이 K를 기준으로 두근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 K를 기준으로 두근이 떨어져 있다. 자,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K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알파, 베타가 있었겠죠. 됐니? 그럼 이 K라는 놈 때문에 알파, 베타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만날 수가 있잖아요. 한 번씩은. 그지? 중근이 되면. 근데 얘는 만날 수가 없어. K를 기준으로 크고 작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판별식이 당연히 얘는 0보다 컸겠죠? 두근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축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자, x축이 있고 여기 k가 있어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그지?
축은 여기 있죠. K 값을 기준으로. 맞니? 근데 이번에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쵸? 이해됐니? 자, 주황색을 보니까 축이 K보다 작아요. 노란색을 보니까 축이 K보다 커버려요. 하나만. 자, 그러면 얘는 K를 기준으로 알파, 베타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긴 한데 그래프가 어디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축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죠. 그치? 경우에 따라서 축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써먹을 수가 없다. 몰라서 못 써먹는다. 자, 그럼 이제 함수값. 함수값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K를 대입하니까 어디? 여기에 Y값이 나오죠. FK. FK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0보다 작다가 되지. 그런데 여러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봐봐. 견우와 직녀. 자 서로 다른 부호니까 절대 못 만나요. 견우와 직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두 분의 곱을 쓴 거죠. 너네들이 만나라.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외워주는 거야. 자 알파하고 베타 견우와 직녀가 K값 때문에 못 만나요. 그렇죠?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러니까 누구만 쓴다? 이 함수값만 쓴다. 왜 함수값만 쓴다? 알파 베타가 만나려면 견우와 직녀가 다 어디로 와야 돼? K로 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K에서의 함수값만 쓴다 이 말이야. 됐니? 그래서 얘만 써먹는다. 아니 그럼 선생님 축의 방정식은 몰라서 못 쓴다고 칩시다. 판별식은 왜 안 쓰는 거죠? 판별식을 쓰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잘 봐봐. K를 대입한 함수값이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부분을 갖게 돼요. 무조건 부분을 갖게 되면 판별식은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얘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FK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FK가 0보다 크면 똑같은 말이에요. 자, K가 있는데 만약 이 K를 대입한 값이 이렇게 양수가 나와버렸어요. 양수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프는 이번엔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러면서 알파 베타가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조건은 이거 하나만 씁니다. 다 쓰지 않아요. 몰라서 안 쓰고 얘는 얘 때문에 만족이 돼서 안 쓰고. 어찌됐든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떨어져서 있으면 조건은 하나밖에 안 쓰는 거야. 이리 와서 만나자 FK 함수값. 됐니? 견우와 직녀 너네 둘 다 떨어져 있잖아. 아 둘이 만나야 돼. 붙어 먹었으니까 알파 베타 곱이겠지만 합은 떨어져 있잖아. 그치? 곱은 붙어 있잖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야. 암기는 이렇게 좀 이상하게 외우는 거야. 머릿속에 기억나게. 자, 요거 적도록 하자. 자, 함축판이 중요한 거야. 함축판. 자, 기준이 0이 아니면 함축한다. 그죠? 적도록 하세요. 저는 다 정하죠. 세션은 안 합니다. 유도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거는 고1 때부터. 그럼 고1, 2 넘어갈 때 지금 좀 쓰셨겠네요. 아니 중학교 때부터. 시험 때. 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선생님 약간 깡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맞으면 그걸 참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때는 그대로 대갚아주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이제 음악실에서 빗자루 때리게 됐어요. 아 음악실에서 내가 이렇게 빗자루로 머리를 때렸잖아. 달려가지고 책상 위로 올라가지고 머리 탁 때렸잖아. 탁 때렸는데 걔가 보통 이제 그 정도 맞으면 한 대만 맞아도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파 막 그러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대부분 그런단 말이야. 막 너무 아프다. 근데 얘는 딱 맞았는데 진짜 소리가 그냥 딱 소리만 난 거야. 등기 없어. 걔가 거의 전교 꼴등 정도 하거든. 싸움 잘하거든. 빡 소리 나. 그럼 갑자기 그러더니 어떤 새끼야 하고 딱 돌아보는 거야. 나잖아.
돌아봤는데 바로 뒤에 내가 책상에 서 있잖아. 발로 팍 쳤어. 얼굴을. 그때 걔가 팍 맞는 거야. 반사신경이 좋아져. 팍 맞아. 그러더니 걔가 이제 나를 이제 조져야 되겠다. 그래 탁 일어나더니 막 졸라 때리는 거야. 근데 나도 얼굴에 상처 나면 안 되겠다. 탁 맞고 탁 맞은 다음에 걔가 막 때려. 그 나도 막 하다가 나도 막 때리고 막 하는데 막 맞았을 거 아니야. 그러더니 친구들이 이제 또 뭐 하겠어. 말려주잖아. 이제 말리니까 이제 나도 막 말리는데 또 꿀리기 싫으니까 막 뭐 막으면서 막 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종료가 된 거야. 다행히. 나는 뭐 맞은 게 거의 없었어. 근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친구도 아니지 그 새끼는. 일장이요? 응, 우리 반 일장. 근데 정규에서도 거의 뭐 한 5가 있어. 그래서 걔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갑자기 수업 시간에 나 왜 때렸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 내가 그랬지. 그때 야, 너 그때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어? 왜 그 체육관에서 애들 다 이렇게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때렸냐?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네가 왜냐면 우리가 5명이서 그래도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이니까. 야, 친구라고 해놓고 네가 그렇게 때리면 되냐? 어? 그 농구도 네 때문에 졌는데 그걸 네가 화풀이 한다고 우리를 때리냐? 말도 안 되지. 그 내가 그에 대한 대가로 너를 때렸다. 똑같이 너 당해보라고. 그랬더니 걔가 미안해 그러더라. 미안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당하게 말해준 거지.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징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걔가 나 절대 뭐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어. 미안하다 그러고 앞으로 안 그렇게 그러더라. 근데 내가 알기로 그 친구가 20대 때 깡패가 됐다고 들었어. 진짜 조건이. 진짜 조폭. 나는 진짜 조폭을 봤어. 선생님은 진짜 조폭을 봤어. 조직폭력. 영화에서 보는 조건이랑 비슷해요. 몰려다니다. 아니 너네 그거 봤냐? 그 영화 중에 야쿠자 때문에? 아니 그거 말고 신세계 보면 너네 다 뭐야? 양복 입고 딱 차 검은 차 몰고 다니지. 나는 그게 가장 실제 조폭하고 좀 맞다고 봐. 왜냐면 나는 이제 여러 조폭들을 보긴 봤는데 실제로 여러 조폭들을 보긴 봤는데 내가 본 사람들 이제 길거리에서 보던 조폭들이나 놀다가 보는 조폭들은 걔네들이 진짜 조폭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닌 거고 그는 그냥 허울 좋은 조폭이고 양아치들 조폭이고 진짜 조폭은 선생님 아버님이 태권도를 엄청 잘하는 이제 4단 정도 되고 막 이렇게 도대회에서 막 1등하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 공부도 잘하고 싸움질도 잘하고. 근데 절대 태권도를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데 이걸 약한 사람한테 쓰거나 뭐 내가 뭐를 취하게 해서 한 게 아니고 뭐 불이한 그런 상황들. 불합리한 상황이 왔을 때 다른 친구들을 도우기 위해서 때리거나 뭐 그런 걸 하셨대. 그래서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 때도 선생님 아버지가 거의 뭐 싸움으로는 뭐 되게 했었나 봐.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친구들이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싸움하는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선생님 아버님이 때리면 다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함부로 안 했나 봐.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20대 초반이었어. 선생님 20대 초반이니까 한창 막 술 마시고 돌아다닐 때잖아.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에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 핸드폰을. 아빠 그랬더니 야 너 차 몰고 아빠 좀 데려와라 그런 거야. 그래서 갔어. 근데 거기가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뭐 차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근데 이제 아버님도 술을 많이 취하셨으니까 이제 좀 차를 타고 가고 싶으신 거야. 택시보다. 그리고 나를 좀 부르고 싶었나. 갔어. 어디 뭐 포장마차니까 와라 그랬어. 실내 포장마차. 도로변에다 그냥 도로라고 해도 옛날에는 차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도로 그냥 대도 돼. 골목길이니까. 차가 딱 됐어. 근데 이상하게
포장마차 앞에 검은 차가 한 3대가 이렇게 일렬로 딱 있는 거야. 근데 뭐 그냥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차들이 흔치 않았으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고 이제 차를 대고 그때 아파트가 소나타였으니까 소나타를 딱 대고 들어갔어. 근데 그때 소나타도 좋은 차야. 엄청 좋은 차. 그랜저 빼 그랜저가 그 위니까 바로 딱 대고 이제 들어갔어. 오 근데 갑자기 포장마차 안에 포장마차가 원으로 이렇게 이제 철판으로 돼 있는 거잖아. 이게 뭐 이게 한 몇 개 있어 한 많지 않아. 조그만 포장마차 한 6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앉아 있어. 그 옆에 맞은편에 누구 한 명이 앉아 있어. 그 옆에 뭐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 있어. 그래서 뭐지? 갔더니 아버지가 이리 와 그러는 거야. 아들 이리 와.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맞은편에 있는 분이 인상이 좀 험악하셔. 아빠 친구다 그러는 거야. 인사드리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공손하겠지. 그때 이분이 네가 뭐 지웅이냐 그러면서 앞으로 딱 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이분이 어디 파 누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술 다 마시고 이제 일어나는 거야. 좀 있다가 한 2, 30분 있다가 일어나는데 다 일어나. 딱 봐도 여기가 다 그 부하들이 눈에 보여. 생김새들이. 나가니까 이제 차가 이렇게 일렬로 있잖아. 세대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모시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빠 어떻게 알아요? 고등학교 때 자기 밑에 쫄다고 했다. 그래? 그랬더니 아빠 그 정도 셌어. 그러니까 아빠가 옛날에 그랬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이제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이제 이분은 이제 싸움만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또 그 길을 가신 거고. 조폭들은 어떤 옷 입고 있어요? 그때 검은색 정장 입었던 걸로 내 기억으로. 다 험악하고 피지컬 좋아해요. 머리도 이렇게 약간 지금 뭐 여러분 영화에서 나온 조폭들은 막 이쁘게 막 하고 하잖아. 근데 이때 조폭들 막 배도 막 나오고 등치도 이러고 머리도 약간 삭발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고 좀 무섭게 하고 다니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 그때도 문신 같은 거 있었어요. 그건 내가 기억이 안 나. 문신. 왜냐면 옷을 길게 입었기 때문에 문신이 있었는지 없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굉장히 그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는 나에게는 굉장히 무서웠다. 좀 험악한 분위기였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친구분이니까 편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이제 불시에 무슨 뭐지 기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다니는 것 같아. 둘이셔서. 조폭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조폭이 아닌데. 막 마약 같은 것도 해요. 아이 그건 조폭들이 마약 하겠냐 안 하지 걔네들. 그지? 마약쟁이랑은 같다. 돈 빌려주고 돈 빌려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 사치 뭐 같은 거. 그런 거 하겠지. 뭐 이렇게 뭐 술집 같은 거 관리해 준다 그러면서 뭐 관리비라 해서 돈 받아서 그러지 않겠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지? 근데 요즘에 그러면 다 감옥 가. 딱 알겠지? 야 조직폭력배는 없어져야 돼. 제일 나쁜 것들이야. 요즘엔 거의 없지 않아요? 기생충 같은 것들 없지. 요즘에 있지. 요즘에도 있어. 야 일본 조직폭력배가 뭐야? 야쿠자지. 야쿠자는 일본에서 그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핸드폰도 살 수가 없어. 걔네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일본은 그 정도로 야쿠자를 완전 배제시켜. 야쿠자인 걸 어떻게 알아요? 야쿠자는 핸드폰이 없다니까. 아니 딱 봐도 야쿠자 티가 야쿠자는 무조건 야쿠자가 되면 몸에다 그 문신을 전신을 하잖아.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래 이레즈미. 그래 뭐 잉어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일본도 아무튼 그래. 일본 놈들이 뭐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더 약할 것 같은데 뭐 그냥 범죄 단체가 커서 그러지. 그지? 비리비리 하잖아요 영화에서. 그래 걔네들 막 쬐깐하고 그지. 그리고 너네 UFC 같은 거 보면 한국 애들이 일본 애들 그냥 싸다고 하는데 팍 때리면 다 쓰러지잖아. 그런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일본 애들이 약해. 쫄 필요가 없어. 야쿠자라는 게 좀 약간 좀 우리나라보다는 뭐라고 좀 잔인하니까 그러지 걔네들이. 잔인하고 걔네 돈 준다고 환장하잖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조선시대에서 갖고 있던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정도를 너무 벗어난 건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근데 일본 같은 애들은 돈만 주면 다 하는 거잖아.
제일 험악한 건 갱스터들 아니에요? 갱스터? 삼합회가 더 게임. 심할걸? 중국 삼합회? 사업회가 중국 족보. 그 사람들도 총 쏴요. 걔네들은 걔네 총 쏴지. 걔네들은 진짜 걔는 돈이라면 다 할걸? 다 할걸? 근데 브라질 갱단들 이런 거 하면 막 걔네는 총 쏘니까 그러지 않을까? 살인수도 다 하는데 갱다 있잖아. 아 몰라 나도. 내가 야 마피아도 있잖아 러시아 마피아. 마피아.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잖아 마피아, 갱스터, 삼합회, 우리나라 조폭. 조금 좀 그지? 좀 떨어져한 느낌은. 저는 TV에서 봤는데 이탈리아 여행 가신 분이 이탈리아 마피아한테 당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진짜? 네. 와. 그러니까 내가 보면 유럽 애들 좀 미개해.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못 살잖아 유럽 애들이. 실제로. 그래서 나는 유럽을 그렇게 동경하진 않아. 걔네들 막 다 물도 더럽고 솔직히 너네 거기 나라 물 못 먹어 지하수. 다 사 먹어야 돼 우리. 다 석회수가 들어가지고 먹으면 나중에 몸에 돌이 쌓여. 거기서 샤워하면 탈모가 생겨요. 아 그래? 네, 석회수를 가지고 근데 유럽 안 가야 피부에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야 그럼 호텔에서 샤워 어떻게 해? 네, 호텔은 어느 정도 정수가 된 건데 어. 그 일반 가정집들은 거의 다 석회수가 많이 포함돼 있어. 그래서 빡빡이가 많아요. 오. 굉장한 유익한 정보인데. 그래서 유럽 애들이 그지 빡빡이들이 많구나. 네. 우리나라는 빡빡이에 별로 없는 게 지하수가 깨끗해서. 참. 자, 그럼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 지우 여기 보도록. 여학생들은 재미없어하는 갱스터 이런 얘기 하니까 그지 갱스터가 뭐야?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들만 좋아하지 이런 얘기. 자, 가져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큰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어요. 맞니? 그럼 같은 점이 어디냐? 만난 거지. 그지? 자, 크다라는 게 뭐예요? 위죠. 작다라는 게 아래지. f가 위에 있어야 돼요. f는 위로 볼록이야. 맞니?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g라는 직선보다 위에 있다. 그럼 같다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사이랑 요 바깥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디가 위에 있는 거야? 여기가 위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니? 요게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지금?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직선이 포물선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포물선이 아래에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이 포물선보다 위에 있는 거죠. 이쪽이. 그러니까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는 이 노란색 구간이다. 그때 해를 구하라는 건 누구를 구하라는 거야? 해라는 건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값이 누구죠? 만났을 때 x값 마이너스 2, 만났을 때 x값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2 이하가 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읽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겁니다. 2차 부동식의 해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당연히 벌어져 있을 거야. 왜? 0보다 크잖아요. 인수분해하면 되죠. 인수분해하니까 x-3, x-5가 0 이상이다. 그럼 0이 되는 x값이 누구죠? 3하고 5죠. 자, 벌어져야 되겠죠. 그쵸? 맞지? 따라서 x는 3 이하, x는 5 이상 이렇게 된 거겠지? 따라서 알파가 3, 베타가 5가 된다. 베타에서 알파를 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2가 됐겠죠. 너무 쉽지? 너무 쉬워. 자, 다음에 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가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문제 좀 풀어보자.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쉽게 풀어야 돼. 이제 2차 방정식도 있고 2차 함수도 했으니까 2차 부등식을 풀 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지. 자, 요 2차식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크니까 당연히 벌어졌죠. 맞네? 구간이 벌어졌다고.
벌어졌을 때 이 마이너스 4랑 2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다?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다. 맞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풀이는 뭘로 간다?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4랑 2를 더한다. 근과 규세 관계. 왜? 2차 방정식이 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니까 a 플러스 2가 된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군의 곱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4랑 2를 곱하면 뭐가 되죠? b가 되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 따라서 b 빼기 a를 하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끝났지? 자, 그래서 굳이 뭐 한다? 자, 얘를 해로 가지니까 x에서 마이너스 4를 빼고 x에서 2를 빼서 식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굳이 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뭘로 잡을 수 있다? 해가 이렇게 나누어져 벌어졌잖아. 그렇지? 벌어지면 0보다 크다라고 쓰죠. 대신에 모아지면 0보다 작다라고 썼고. 맞니? 끝났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뭘 풀어보냐? 자, 1번, 3번, 8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1번, 3번, 8번 세 개 다 풀어보세요. 1번, 3번, 8번. 자, 그리고 9번도 풀어보세요. 1번, 3번, 8번, 9번. 1389 세 개 풀어보세요. 1389 풀어보고 채점도 하고. 1389 풀어봐. 1389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해를 동반한 내용이니까 잘 따라오세요. 결국엔 우리가 2차 부등식은 이걸 잘해야 된다. 지금부터. 아까까지는 개나 고동이나 다 풀어. 연산이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해 못하면은 해롱해롱 됩니다. 자, 외워서 푸는 게 아니니까 잘 보세요.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2차 부등식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2차식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0 이하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 2차식이 0 이하구나. 그러면 이 0이라는 게 뭐다? 이 0이라는 거는 y가 0인 거죠. 바로 x축을 말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눈에 보입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0 이하가 되는 건데 그 0 이하가 되는 값이 오직 하나다라는 거야. x 값이. 오직 하나의 x값만 갖는다. 0 이하인 게. 그럼 여러분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아래로 볼록이야. 아, 뭔지 모르겠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런 그래프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도 있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지? 그러면 자, 어떤 경우가 0 이하가 되는 게 하나만 있냐라는 거야. 자, 첫 번째는 0 이하가 되는 게 아예 없죠. 이 그래프는 이게 x축이 0이잖아. 그치? 0 이하인 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 쓸모가 없는 놈이야.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를 보니까 0 이하인 게 여기 하나 딱 있죠. 그치? 나머지는 다 0보다 크잖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 0 이하가 되는 게 요거 하나.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0 이하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래프는 요거라는 거죠. 이 그래프만이 0 이하인 게 여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접하는 점. 따라서 풀이는 이제 뭘로 간다?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프 찾기 안? 그래프 찾기. 이 아래로 볼록인 세 개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뭐냐? 아, 두 번째구나. 0 이하. 0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0이 되거나. 항상 이렇게 생각해. 0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0이 되거나.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0이 되는 거 하나 있고 0보다 아래쪽인 건 얘는 없고 하나만 있네. 이해됐지? 자, 그래서 판별식 갑니다. 자, 짝수 공식 가면 끝나겠죠, 그렇죠? 여기 b 프라임 절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어떻게 되죠? 0이다 이렇게 되겠지. 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k는 0이죠. 인수분해. 따라서 k는 얼마다? 0하고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이 그래프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됐니? 근데 많이 하다 보면 바로 나와요. 이런 그래프들이 많이 하면. 근데 직접 그려보면 돼. 세 개 그리는 것도 일이 아니잖아, 그렇지? 자, 다음에 요 느낌으로 다음 것도 갑니다. 요 2차 부등식이 자 0보다 작대요. 자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그려져야 돼요? 아래에 그려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해를 갖도록 이라는 거야. 해를 가졌다는 것은 한 개만 가져도 되고 두 개도 가져도 되고 여러 가지 다 가져도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봅시다. 이 2차식을 보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또 그래프 그려봐. 자, 요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접하는 거. 이렇게 한 점에서 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봅시다. 0보다 작게 하는 그런 x값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0보다 작게 만드는 x값이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는 0보다 작은 게 없네요. 두 번째 것도 0보다 작은 게 없네요. 근데 이 세 번째 것만 뭐 하는 거예요? 0보다 작은 게 이렇게 있네요. 맞나요? 그럼 우린 이 세 번째만 선택하면 되겠지. 그럼 이 세 번째는 특징이 뭐죠? 아,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럼 너는 방정식에는 두 개 있었겠구나. 방정식에가 두 개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지? 이 부등식의 질문을 물어보는 그래프만 찾으면 돼. 세 개 중에 하나. 개 쉬워 그러니까. 그리고 풀이는 판별식. 해가 두 개야. x축과 만나는 점.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자,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0보다 크다. 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6은 0보다 크다.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다. 자, 이거 정리합시다. k 더하기 2 k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가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지?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0보다 크니까 벌어지면 되겠죠. 됐죠? 따라서 답은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k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도록 하죠. 요건 조금 더 쉬워요.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쉬운데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2차 부등식이 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지? 그럼 이 모든 실수 x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지. 누구의 해가 되는 거죠?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프 그려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그려질 텐데 0 이상인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첫 번째 경우는 0보다 크다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0보다 큰 것도 있고 0인 것도 있고 이런 말이죠. 그렇죠? 모든 x값에 대해서 얘는 0보다 크죠. 오케이. 선택. 자, 두 번째 그래프 너도 0인 것도 있지만 다 0보다 크고 위에 있네. 그치?
너도 선택. 맞니? 자, 마지막 얘는 뭐가 있죠? 음수인 경우가 있으니까 모든 실수는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너는 아웃.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는 x축하고 만나는 게 없죠. 만나는 게 없으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두 번째 그래프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풀이는 뭘로 간다? 판별식은 0 이하로 간다라는 거. 됐지? 자, 그래서 판별식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짝수죠. 절반은 b 프라임.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어떻게 된다? 0 이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k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6은 0 이하가 됩니다. k 더하기 3 k 마이너스 2는 0 이하가 된다. 따라서 k는 모아져야 되겠죠?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됐니? 자, 요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밑에 세 문제를 지금 풀어봅니다. 13, 15, 17. 13, 15, 17을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 13, 15, 17. 아, 뒤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유형 7번. 하나만 더 하고 풀어봅시다. 다 똑같은 거라서. 유형 7번. 유형 7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가보면 자, 쉬워. 똑같은 내용이네. 자, 요 놈이 뭐가 된다? 0보다 작게 되는 해가 없다라는 거죠. 0보다 작게 만든 해가 없다. 자, 쉬워. 자, 첫 번째. 이거 무슨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3개를 그려보는 거야. 자, 안 만나. 그 다음에 접해.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 그지? 자, 3개를 그려놓고, 자, 0보다 작게 만드는 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 0보다 작게 만드는 해가 누구예요? x값이지. 그런 x값이 없어. 이 말 이해되죠? 자, 0보다 작게 만드는 해가 없어. 자, 첫 번째 거 0보다 작게 만드는 해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0보다 작은 게 없잖아. 맞니? 예. 그럼 이건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래프 0보다 작게 만드는 거 있나요? 아니요. 두 번째도 0보다 작은 게 없죠? 0보다 작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래쪽에 있다 이 말이잖아. 그치? 아래쪽에 있는 게 없어요. 얘도 선택. 자, 요거는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있나요? 네. 여기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맞니? 0보다 작게 만드는 해가 없어야 돼. 근데 이거는 0보다 작게 만드는 해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맞죠? 얘네는 0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없고 얘도 0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선택이야. 그럼 얘는 뭐다? x축하고 만나는 게 없고 얘는 x축하고 만나는 게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다? 판별식은 0 이하죠. 그렇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얘가 판별식이 0이니까 굳이 꼭 써야 되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판별식 바로 가면 되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이하다.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마이너스 4k제곱은 0 이하다. 그럼 마이너스 3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은 0 이하다. 그럼 자, 음수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3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 이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3k k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게 0 이하가 되겠죠. 그럼 자, 굳이 이거를 이제 수직선을 안 해도 잘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는 1이죠. 그렇죠? 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k는 마이너스 3분의 2상, k는 1 이상 이렇게 된다.
자, 그리하여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죠. 그렇죠? 자, 둘이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자, 지금 하는 이 유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 15, 17, 22 이렇게 세 개를 풀어봅니다. 아, 네 개를 풀어보세요. 화장실 13, 15, 17, 22 이거 풀어보세요. 자, 시간은 딱 한 10분 줄게요. 4개 푸는데 10분. 그래프 그려가면서 풀어보세요. 그려가면서 이렇게 안 풀면 잘 안 풀립니다. 자, 유형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뭐 충분히 준 거지 않을까 싶어. 자, 이번에는 글을 읽고 정리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어디에 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아까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직선 x 플러스 2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작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요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봐. 0보다 작으니까 해를 구하면 모아져야 돼. 이렇게 벌어져야 돼. 요 2차식의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0보다 작으니까 해가 모아져야 돼. 벌어져야 돼. 모아져야 되지. 모아지는 그 해가 지금 이거잖아요. 아니? 따라서 B하고 4가 뭐가 돼버리는 거더라? 바로 해가 돼버리는 거죠. 요 방정식으로. 그럼 다 끝났지? 두 번째 풀이. B랑 4랑 더하면 근각유배 관계에서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따라서 B는 2. 그 다음 세 번째. 자, B랑 4랑 곱하죠. 그게 근각유배 관계 A분의 C. A 빼기 2죠. B가 2지. 그럼 8은 A 빼기니까 A가 얼마다? 10.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A 더하기 B가 얼마다? 12. 그렇지, 12.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 숙제 어디까지 하냐면요, 128페이지까지 합시다. 알겠죠? 여기 연산이니까 128까지만 해. 네?